2019년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 금세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이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최인접국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2월 중순부터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면서 한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2월 29일에 이르러서는 1일 확진자 수가 909명으로 4자릿수에 근접했었지만 대한민국의 침착한 바이러스 대처로 인해 6주 후 4월 13일 1일 확진자 수는 2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약 13,000명, 사망자 약 300명으로 확진자 300만 명에 사망자 13만 명을 훌쩍 넘는 미국이나 몇십만 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한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 먼저 확산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시아의 전염병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과 북미 대륙까지 손을 뻗으면서 현재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330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사보험 형태로 의료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기에 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브라질의 경우 180만 명의 확진자,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라질은 초기에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심지어는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마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기에 확산될 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해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대신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31일 기준 대만은 확진자가 단 467명, 사망자는 불과 7명인데요. 대만과 중국 간의 지역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국제적으로 큰 모범이 될 만하네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만처럼 중국인 입국 금지는 하지 않았지만 높은 의료 수준과 고도화된 방역 체계로 바이러스 창궐을 막아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간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 갑작스럽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 단위에서 의료인을 파견하고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확산을 통제하고 여파를 진정시켰습니다. 3월부터는 마스크 수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고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된 시민의식과 약사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마스크 오브제가 무사히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도 하였고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라는 획기적인 운영으로 의료인과 고위험군 시민과의 접촉을 줄여 방역에 힘썼고 동시에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시약을 출시하여 최대 1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단시약의 경우 해외에서도 계속되는 러브콜이 들어와 50개 이상의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죠. 더불어 정부의 비대면 정책의 시행으로 동시에 전국의 초, 중, 고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서트나 스포츠 대회도 무관중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전국의 수많은 회사들 역시 재택근무를 실시해 사회적 격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시작했죠.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바이러스 확산으로 둔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금리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대처 방식에 외신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는 간단히 요약하면 3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사, 테스트, 추적, 트레이스, 치료, 트리트. 검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접수, 상담, 검사를 무려 10분 내에 수행하는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또한 한국에 입국한 내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보고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적에서는 확진자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CCTV, 휴대폰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익명화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평가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밀접 접촉자들은 안전보호 앱을 통해 정부 직원과 1대1로 매칭되어 관리되고 있는데요. 정부 직원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밀접 접촉자의 증상을 하루에 2번씩 체크하고 접촉자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알림을 보내 방역 체계를 든든하게 수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는 환자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증상별, 심각도별로 분류하여 환자를 관찰합니다. 또한 일반 환자들에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음압병상을 이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고요. 또한 현재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과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T 이외에도 경제 위기 해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을 독려했으며 코로나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정책 등으로 150조 원 이상의 경제 조치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간접적인 효과는 무려 3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WH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국경 봉쇄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잘 통제했으며 이는 종합적인 바이러스 억제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한 덕이라고 칭찬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성과는 돋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OECD 보건의료 회의에서 전 세계의 90여 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우수성과 경험을 알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지표는 어떨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휘청거리면서 전 지구적으로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의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8%.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또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국 경제 역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폭탄을 맞았는데요. 이는 1992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할 정도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여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짐작조차 안 갑니다. 그런 와중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에 그침으로써 사실상 GDP를 방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다른 나라들은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국경을 봉쇄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면 경제 봉쇄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다른 나라들이 크게 후퇴할 때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방어했으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감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된 것은 정부와 시민의 합작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동적 대응 체계,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창의적 방법, 우수한 의료 인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을 잘 묶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과 자발적 참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잘 지켜지게 하여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세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무더운 8월이 다가와도 주위를 둘러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이 없을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많은 전문가들은 이 더위가 지나고 가을 환절기가 되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꿈틀거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과학